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만나기는 또 처음이네요. 불가피하게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민족 말살통치 요 부분이에요. 이 30-40년대 일제가 민족 말살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운동을 하였는가가 되겠죠. 먼저 우리는 일제 민족 말살통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제가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였던 그 시기 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에 저항을 하였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0년대 사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회라고 하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 국내일까? 외일까? 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즉시 말하는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 내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나, 어떠한 식으로 저항하였나를 볼게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지우기가 들렸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늘 우리 했던 것처럼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면, 첫 번째, 문맹 퇴치 운동의 배경 및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맹 퇴치 운동은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 계열이 진행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그런 냄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에서 진행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즉슨 요거는 요거는 사회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우선 민족주의 진영에서 진행했던 문맹 퇴치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1번으로 하고, 20년대 후반 언론기관과 그리고 학생들은 문맹 퇴치 운동과 농촌 계몽 운동을 노력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우선은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이 문맹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문맹은 대체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왜 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것을 퇴치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서 글씨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떠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은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름을 쓸 줄 모르는데 돈도 못 찾죠.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세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외국어 공부가 중요한 거고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굳이 많이 해봤자 1억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인만 치더라도 13억이에요. 영어도 쓰는 사람은 10억이 넘겠지. 스페인어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즉슨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10억이나 20억이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언어 공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한글을 알므로써 한글로 쓰여진 민족주의 정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 이런 것들을 한글을 알아야만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결 조건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글을 가르쳤던 이러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1-1로 해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뜻으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2로서 동아일보도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미신타파, 고습 제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친일적인 활동을 했던 신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친일적인 성격이 아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띄었죠. 근데 30-4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건데,
요 당시에는 아직 정신이 붙어있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래서 문자보급운동, 분화로드 운동을 말할 수 있겠죠. 이 분화로드란 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설 상록수라고 있죠. 이것은 시문의 소설인데 35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농문 깨우치는 데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즉슨 이 분화로드 운동은 1870년대 80년대 러시아에서 진행된 그러한 운동이에요. 당시에 러시아의 인텔리겐처라고 하는 좀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무지몽매한 러시아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글을 가르치고 이러는 걸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운동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실시한 게 분화로드 운동이죠. 그래서 이 분화로드란 말은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란 뜻입니다. 민중속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던 운동이 이런 문맹퇴치 운동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일제가 원했을까요? 그렇죠. 일제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탄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지하로 스며드는 거죠. 어디로? 야학으로. 몰래 야학으로 강습소를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가르쳤냐? 한글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가르침을 통해서 2-1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구체화했다.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항일의식을 고쳐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일본 역사를 가르쳤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됐을까? 안 되겠죠. 일본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이 의도했던 대로 충량한 황국 신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역사, 어떤 컨텐츠를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역사를 배워야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문맹퇴치 운동이 전개되었고, 두 번째 농민 노동운동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가 했던 진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자, 봅시다. 1번입니다. 30년대 들어 농민 노동운동은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직접 대항하는 형태로 변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를 공부하자고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를 공부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대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고려입니다.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더욱 조선을 선명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단 그리고 안 좋은 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나라죠. 예를 들어 조선의 국교라던가 아니면 사상이 성리학이고 유교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고려에서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교에서 엄청난 많은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불교를 멀리하고 척부를 하고 숭유를 했죠. 유학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높인 그런 겁니다. 즉슨 우리는 여기서 1930년대 이런 걸로 봤을 때 1930년대를 공부한다.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러면 30년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비교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1920년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에서 진행했던 단체 어떤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신간회가 있었죠. 신간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자치론에 대항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였습니다. 신간회의 활동은 공식적인 조직이었습니까? 비공식적인 조직이었습니까? 공식적인 조직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신간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나요? 아니면 운동한 사람들을 강연회를 하고, 그리고 무슨 민족의식 고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신간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노동운동자들은 신간회의 실패를 이렇게 본보기 삼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과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한 거죠. 그리하여 공개가 아닌 비밀, 그리고 그 간접이 아닌 직접 대항을 선택했던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간회 해소 이후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이끌어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갔느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냐?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1930년대 보면 노동쟁의 거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1929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 실직을 하게 된다. 해고는 이꼬르 뭐다? 뭐야 이거? 해고는 이꼬르 뭐다? 네, 해고는 이꼬르 죽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럼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딸려있는 식솔들 4명, 5명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런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회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감봉이 되겠죠. 돈을 닦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차피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저항해서 엄청나게 많은 쟁의가 30년대 요렇게 요 긴 시간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의 방향이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갔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일 전쟁으로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런 운동은 침체됐다. 여기 뒤에 보면 이건 국외 활동인데, 이런 국외 활동이 이런 3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활동이 한 페이지밖에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3, 40년대 국내에서 할 수 없던 운동은 별로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제 탄압이 강했다가 되겠죠. 그리하여서 1930년대 사회운동, 그리고 40년대 사회운동은 크게 문맹퇴치운동과 농민, 노동운동의 변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런 걸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는 뭐 따로 학습을 확인할 내용도 별로 없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짓고 다음 강의 3, 40년대 무장 독립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